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ing something.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 PSMC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이 기업이 저번 주에 유상증자도 하고 전환사채한다고 공시를 발표했는데, 보통 이거는 악재로 시장에서 판단해서 보통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상한가를 기록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제2의 로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우선 PSMC는 22년 3분기에 72억의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뭐 한 몇천만 원밖에 벌지 못한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기업은 반도체 조립 과정에서 사용되는 칩 부착 금속 기판의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전이나 메모리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을 공급하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등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했다고 했는데, 매출이나 이익은 별로 나오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게 왜 저번 주에 상한가를 기록했냐면, HLB 그룹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명목으로 이 PSMC의 지분 28%를 인수했습니다. PSMC의 최대 주주인 FNT하고 강대균 대표의 지분 10%를 90억 원에 인수했고, 그리고 추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 유상증자 물량까지 배정받으면서 여기 HLB 그룹이 최대 주주에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이 2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이 250억을 HLB 그룹이 52%, 그리고 HLB 그룹 자회사들이 8%씩 배정받으면서 이렇게 다 나눠서 가졌고요. 거기에 추가로 3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까지 발행했습니다. 이 PSMC에서. 그래서 이 전환사채 310억 원까지 HLB의 회장인 진양권 회장이 자기 관계회사들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배정받고 그런 밑그림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옛날에 노터스라고 이런 차트를 기록했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22년 한 초중반쯤에 이렇게 이 HLB 그룹이 노터스라는 회사 인수해서 8배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4만 원까지 찍고 지금은 10분의 1 토막이 난 그런 회사인데, 여기 PSMC도 여기서 HLB 그룹이 가져가면서 978원이었던 주가가 5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현재 2,46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가 진짜로 PSMC 사업을 이용해서 뭐 파이프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면 정말 다행인 건데, 뭐 과거 이렇게 몹쓸 짓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별로 믿음직스럽진 못하고요. 저도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스케일 상한가 기록하니까 정말 좋은 호재인 줄 알았는데, 이 회사가 1년에 8억밖에 못 버는 회사가 무슨 파이프라인이냐 판단해서 이렇게 뭐 투자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공시 때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지역에서 큰 성장을 해서 꽤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서 중국의 지역에서 플레이하는 기업의 실적은 어떤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아예 다른 산업군에 있는 그런 회사보다는 그래도 같은 산업군에 있는 회사인 애경산업을 한번 봤습니다. 네, 애경산업은 화장품, 그다음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2080, 케라시스 등이 있습니다. 2021년 매출 비중으로는 37.6%가 화장품에서 나오고
17%가 세탁세제, 12%가 헤어 케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견 산업의 실적은 꽤 괜찮은데요. 그 이유가 미국 아마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는 로프트 프라자 등 이제 일본 주요 오프라인 12개 채널에 진출하면서 판매 채널을 확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채널 중점 운영을 통해 매출 채널을 다변화하며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과 소비 침체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액이 직전 사업 연도에 비해서 6.4% 올랐고 영업이익은 60% 정도 올랐습니다. 이 결론은 이게 대한민국의 그런 화장품 산업 특성상 중국 내에서 매출 채널에 중국을 좀 탈중국하는 것보다는 이 중국 내에서 매출 채널의 다변화를 하는 기업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했고, 중국 현직 업체들의 기술력이 좋아지는 듯해서 조금 화장품 쪽에 투자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SK 엠펄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번에 궁금했던 점은 SK 엠펄스라는 회사에서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를 성공해서 유의미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기업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자면 SKC 자회사인데 SK 엠펄스가 이번에 SKC가 영업이익 단에서 반토막이 났는데도 SK 엠펄스 자회사는 크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K 엠펄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알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는 SI 실리콘 커츠, 그 다음에 SIC CMP 패드, 블랭크 마스크를 제품을 파는 회사인데요. 이 CMP 패드랑 블랭크 마스크가 국산화를 해서 지금 팔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 매출은 5,982억이고 영업이익은 2,288억으로 전년 대비 23%, 영업이익이 29%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원래 블랭크 마스크가 일본 기업에서 90% 이상 점유한 그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SK 엠펄스가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를 했다고 합니다. CMP 패드도 해외 대부분 그 해외 기업들이 하고 있었는데 국산화를 했었고, 이 두 개의 제품을 이제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CMP 패드가 뭐냐면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이제 집적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EUV 공정에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노광 장치에 이제 끼어서 이제 필름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위에서 말했듯이 SKC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지만 SKC 엠펄스랑 SK 넥실리스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SKC의 본업이 턴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그런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탑코미디어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이제 공시가 좀 이제 복잡해가지고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 전환사채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알아봤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사업 내용 말씀드리면 셋톱박스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및 판매, 유통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으로는 매출액 144억이랑 영업이익 17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19억 정도인데요. 매출 비중은 이제 셋톱박스랑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가 한 반반 정도인데, 셋톱박스 쪽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타코 미디어가 이제 4차 전환사채랑 5차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이게 주식수로 계속 얘기를 하면은 좀 복잡해져가지고 그냥 금액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CB는 이제
87억 정도 발행했고, 이거는 노마드 투자자 조합이 이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5차 시비는 이제 200억 정도인데, 이거를 아이언사이드라는 곳에서 가져갔고, 여기에 절반인 100억 정도는 이제 유정석 대표가 콜옵션을 보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정석 대표는 그 52 콜옵션을 이제 탑코에 양도를 해가지고, 탑코가 그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87억은 그 전환 청구권을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 이제 노마드 투자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주식을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게 아피아 홀딩스라는 쪽인데, 여기 특별 관계자 포함해서 178만 주 정도를 이제 신규 보고를 했고, 아직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언사이드라는 이제 5차 시비를 가져갔던 데는 이제 초록뱀 미디어에 60억 정도, 그 다음에 엠베처 투자회사에 20억, 그리고 ST캐피탈이라는 데에 120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록뱀 미디어가 그 탑코 콜옵션 행사에 따라서 양도를 30억을 했고, 그 다음에 탑코 미디어에 또 양도 15억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CB를 전환해가지고 15억 정도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전환청구권 행사를 이제 10억을 한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탑코가 이제 전환청구권을 이제 70억 행사하면서, 보시면은 탑코가 지금 여기서 30억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70억을 행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총 100억을 다 전환청구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남은 걸 보시면 이제 ST캐피탈이라는 데서 120억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걔네는 이제 탑코에 60억을 이제 전환청구권 행사로 양도했다라는 공시를 냈으니까, 나머지 아까 여기 어딘지 모르는 10억이 엠벤처 투자 회사였던 것 같고, 여기 이제 60억을 제외한 10억이 이제 엠벤처 투자 회사니까 얘네도 다 이제 전환 청구권이 행사된 상태고요. 사실상 남은 건 이제 그 ST캐피탈의 120억에서 60억을 뺀 60억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탑코라는 회사를 유정석 대표가 50% 정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유정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콜옵션은 탑코에 주고, 본인이 이제 탑코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이상입니다.